멈춰뒀던 고민일수록 어디서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함께할 사람들. 일단 판을 까는 무모함일지도 모릅니다. 큰 이야기일수록 아무렇지 않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도봉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마주하고 앞으로를 준비합니다. 도봉 시민사회 그룹과 함께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도봉 드로잉, 진행을 맡은 홍은정입니다. 와, 와, 2주. 지난주보다 훨씬 나으셨어요. 정말. 네. 잠자면서도 연습했어요. 네. 오늘은 그 스튜디오에 그 도봉 청년과 도봉 시민사회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실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또 고돌이 방향으로 자기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네, 도봉 드로잉의 북박이 방학삼동 주민 김희정이고요. 저는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도봉 드로잉 작가를 맡고 있는 최인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 청년 인정의 대표 김태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동북부 지역 본인 단체 이름 지금. 네, 이게 길더라고요. 네. 너무 참교육을 친근하다. 위한 전국 학부모회 동북부 지회장이고요. 신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행나라 방송국 락필입니다. 이렇게 몸이 건조하다. 참. 떨려요. 네. 2주 연속하니까 좀 그렇게 됐어. 반갑습니다. 일하고 너무 반응이 다른데요. 오늘 나눌 얘기는 도봉의 청년들의 삶, 활동, 네, 청년 정책 이런 거 하고 또 도봉 시민사회의 활동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먼저 네, 청년 얘기를 나눠보죠. 네, 청년 얘기를 나누실 김태환 선생님은 지난 7월 20일에 프리 컨퍼런스를 통해서 도봉이 원하는 청년, 청년이 원하는 도봉을 주제로 발제를 하셨었죠? 네, 그랬죠. 네, 많은 그 감동과 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선생님은 그 프리 컨퍼런스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랑 어떻게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때가 제 발제가 끝나고 그 이후에 좀 반응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 도봉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일하시는 청년분들이 좀 반응이 있었어요. 위주로. 그래서 어떤 반응이 위주였냐면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이 울 뻔했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속 시원했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조금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실은. 네, 그런 반응들을 좀 지켜보고 좀 들으면서 그 도봉구에서 일하시는 청년분들께서 갖고 있는 본인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공론회장에서 좀 펼치지 못했었구나 여태까지. 근데 웬 뜬금없이 등장한 한 청년이 갑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속 이야기를 좀 꺼내서 대신해서 좀 이제 밝혀줬기 때문에 좀 울 뻔했다, 뭐 속 시원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군요. 네. 네.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신 그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을 다음번에는 우리 한번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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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김태환 선생님은 청년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 저는 대학교 전공이 사회복지이고요. 여기 방학이동의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고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 인연으로 시작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홍지연 사회복지사님과 같이 동네에서 청년 모임을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그때 7명이서 모여서 첫 번째 청년 모임을 시작을 했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시작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각자 욕구가 다 다른 거예요. 정체성도 다르고, 뭐 예를 들면 저는 대학생이고 어떤 분은 연극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해서 각자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다가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한번 그 역할을 해보자. 그리고 같이 하는 홍지원 선생님과 제가 주로 관심 있어하는 청년 정책으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 한 20명 정도 같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연 쌤이 이야기했던 네. 그 프롤로그 컨퍼런스 내용은 유튜브 채널 도봉 시민협력을 검색하시면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랬을 때 가장 좀 본인이 그 컨퍼런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한 문장만은 꼭 지역에 전달해주고 싶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렵네요. 하나만 뽑기가. 저는 그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발 디딜 곳이라는 표현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예.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람 사는데 발 디딜 곳이 필요하다. 근데 그 발 디딜 곳이 발 디디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발 디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지역에서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청년이 도봉구라고 하는 지역을 발 디딜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좀 저는 바란다라면서 끝을 맞췄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그 전체 제가 발제했던 내용을 두고 보면 되게 절망적이에요. 이 청년이 이래서 지역에서 안 남아있는 거고, 청년이 이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이게 잘 안 맞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만 하면 청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걱정 많이 하실까봐. 그래도 저 같은 청년들도 있다. 지역에 애정이 있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한번 힘을 합쳐서 잘 이제 세팅을 해서 설계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했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생각에 많이 남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감성적인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에게 뭐 어떤 수혜적인 수당이나 이런 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도봉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또 그렇게도 들어서 네. 네, 어떤 몇 명의 청년을 계속 만나냐 안 만나냐 이제 그렇게 안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서는 그러면 어떤 걸로 그 조금 더 고민을 키워나가실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 분과에서 회의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전개되어 있는 내용은 좀 저희는 생청년이라 하거든요. 생청년. 생청년이 뭐냐면 진짜 어떤 보통 청년. 그냥 지역에서 날 사는. 청년. 네, 날 청년. 그냥 그 말 그대로의 청년하면 떠오르시는 그 청년. 그 생청년과 청년 활동가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자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너 뭐 하느냐 요즘 이렇게 물어보면 도봉구에서 청년 활동하고 있어라고 소개하면 청년 활동이 뭔데? 네, 그런 거죠. 그럼 시민사회 이쪽에서 활동하는 거야. 그럼 시민사회면 더 모르겠다. NGO 단체, 뭐 시민단체, 뭐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사회를 좀 바꾸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어라고 하면 그거 굳이 그런데 안 가도 되잖아. 그냥 나 직장 다니면서 내가 다른 거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기부도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반박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 순간 저는 벙찌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청년 활동과 생청년의 일반 삶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리고 그 다름으로부터 출발하는 지역에서의 청년 활동가의 정체성은 뭘까? 내가 나를 어떻게 남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청년 문과에서는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 지역에서 도봉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청년 활동가들이 더 나서기 위해서 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말씀하신 아까 구조, 어떤 지원, 정책,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더 넘어서 청년이 안정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그들의 문화까지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지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 주제들을 좀 뽑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활동가라고도 불리우고 이제 LOE를 통해서 이제 교육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지 한 4년이 다 돼가지만 뭘 하는지 모르십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그리고 또 지역 안에서도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좋은 청년, 약간 요 정도로 해서 사실 이 활동가라는 단어와 이런 액션들을 하는 게 친구한테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활동이고 의미 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 생청년이라고 날청년이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공유하지 못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봤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는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생청년은 약간 이렇게 그게 보이고 활동가라고 붙으면 약간 뭔가 감염된 것 같은. 근데 요즘에는 거기에 뭐 하나 더 붙잖아요. 혁신활동가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또 정의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의견 안 나오셨었나요? 그 의견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러면 청년활동가를 정의할 때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혁신, 뭐 영어로는 뭐 이노베이터란 단어도 있고, 뭐 소셜 임팩트, 뭐 이런 메이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있는 단어 말고 청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중에 그래도 다른 세대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청년 활동가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역시 이름 붙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정체성 찾는 과정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기대된다. 뭔가 정말 쨍한 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요 타이밍에 제가 우문 하나 던질게요. 네. 그러면 청년 활동이면 청년들을 위한 활동인지 청년이 하는 활동이면 청년 활동인지 네. 그게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저도 얘기 좀. 네, 다 모릅니다. 다 모르고 청년 활동가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 청년문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다른 데에서 이제 많은 청년 활동가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하다가 청년 활동가의 정의를 내려볼까 해서 내렸던 기준이 어떤 활동을 하는 청년이다. 근데 크게 두 가지였나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 기억으로는 첫째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네. 둘째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빼박 그거는. 네, 그렇죠. 청년 단체에서 하니까 청년 활동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관련한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청년. 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고민이 드는 건 과연 청년단체와 시민단체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청년단체도 시민단체라고 부를 수 있긴 하거든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청년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어떤 자기 수익 활동을, 자기 사업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 가지 기준을 소개를 받긴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 것 같다. 나도 그 기준에 의하면 청년 활동가인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 기준 자체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또 계세요. 예.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근데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예,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문 맞았네요. 아까 처음에 왜 생청년하고 청년 활동가인 청년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청년 활동에 청년 의제를 담은 활동이 청년 활동이다 라고 한다면 생청년들의 그 욕구나 또 필요 뭐 이런 거를 담는 게 이제 청년 활동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 활동가분들은 생 청년들을 만나는 어떤 통로, 계기는 어떻게 만드시는지. 물론 본인이 청년이기도 하지만. 네네. 네. 여러 다른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이나 또는 뭐 도봉구 안에서 청년 활동가들도 좀 지켜보다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청년을 만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네,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어렵긴 한데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모이려면 이야기를 듣고 그러려면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간이에요. 청년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보통은 카페입니다. 근데 그 카페에서 뭐 이렇게 청년활동가가 나서가지고 우리 청년 모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세요. 막 이렇게 홍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독립적인 공간이 존재하고 첫 번째는 공간, 그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이냐 키워드 정도로 뽑아보는. 예를 들면 대부분이 청년활동가들이 뭘 시작하냐면요 커뮤니티 활동으로 맥주 만들기 이런 거 해요. 네, 맥주 만들기 하면은 사람 신청 엄청 옵니다. 막걸리 만들기, 예, 수제 맥주, 막걸리, 주로 술을 좋아하니까 음주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주감을 굉장히 즐기잖아요, 청년들이. 중년도 좋아해요.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술 먹는데 중년이 껴가지고 분위기 망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 이쪽에서도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이 청년들끼리 모인다면은 그런 관심 있어 하는 주제별로 하나둘씩 던지고 그 주제를 기점으로 해서 청년들이 3명, 5명, 7명 이렇게 모이다 보면 모인 청년들 사이에서 욕구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 사이에서 그 일치하는 욕구들을 합쳐서 너는 너랑 같이 이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이지만 청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거든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청년 활동가들이.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이제 물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낼 수 있느냐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활동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이들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벼운 시작으로. 네. 저도 동생들을 이제 지역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동생들이라고 하는군요. 예, 아는 동생들, 동네 동생들을 이제 유혹하거나 이제 합류를 시키는 작업을 몇 번 해봤는데요. 약간 전주에 이야기했던 마을 교육이나 마을 사업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합류하는 주체들은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계에 약간만 보탬이 되더라도 이제 활동을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어찌 보면 본인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약간은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설득함에 있어서 합류하라고 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걸리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뭔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 하나.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는 게 굉장히 당연한 구조인데 이런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안 와닿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급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활비라는 그 부분이 사실 대학을 졸업하면 아무리 못해도 자기가 직장을 가졌다고 얘기했을 때는 생각하는 그 급여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찌 보면 활동비라든가 그 수준은 딱 한정이 돼 있거든요. 급여 수준은 아니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지역 아니면 이런 공모 사업에 합류하는 구조가 사실 어떤 사업의 주체로서 합류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취미 아니면 우리의 네트워킹 약간 요런 형태로만 합류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중앙 차원에서 하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벤처나 약간 요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이제 자신의 생계를 다음 스텝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에 있어서도 약간은 기존의 이제 지역 활동을 하는 캐릭터들과는 조금 다른 구조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고민하면서 시민사회로 아니면 이제 이런 활동으로 청년들을 합류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졸업하고 친구들은 직장 생활 하는데 나도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그런 것들이 지역 아니면 시민사회 안에 좀 갖춰져 있어야 새로운 물들이 이제 유입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동네 동생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동네 동생들이라 그러니까 네.
굉장히 거기서 되게 원로 원로 아니, 청년 뭐 이렇게 두세 살 느껴지는. 차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생활 패턴이 무엇이냐 했을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약간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러면 친구야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알바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유입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지역 활동 안으로 스며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구조들만 좀 잘 돼 있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신 대표님한테도 의견도 궁금하긴 한데 네. 요즘에는 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굉장히 극단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비영리적이나 뭐 공공의 가치를 다루는 게 꼭 단체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혁신활동, 그러니까 사회, 뭐 기업을 하면서도 아니면 자기가 창업을 하면서도 아니면 뭐 작은 뭐를 하면서도 다 그런 쇼핑몰을 하면서도 저는 뭐 그런 거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단체는 저는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유입될 건가를 고민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서로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청년 막 이렇게 너무 세팅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 청년 활동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많이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이제 고민이 드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뭐 대학생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러니까는 장년이 되기 위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기가 이제 청년의 시기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가 이제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가장 관심이 가지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안정적인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청년 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이미 이제 뭐 사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그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삶을 주체로서, 그게 뭐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주체로서 살아나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기반들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그 자체가 청년 운동이 아닌가, 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시민단체에 청년들이 들어오냐 아니냐 가지고 국한해서 청년 활동이라고 바라볼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어찌 보면 뭐 관에서도 아니면 뭐 지역 활동을 하는 선배들도 관점은 좀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거든요. 이 지역 활동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들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라는 것으로 청년들을 바라보는 이런 기존의 관점이 있었는데 약간의 얘기 들으면서 그 관점이 좀 벗어나진 것 같아요. 청년 그 자체가 자기 삶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내 주변의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역할들을 찾고 할 일들을 찾는 게 청년 운동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 대한 고민도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것으로 새롭게 좀 고민하는 거가, 또 제가 분과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 영역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순간에는. 감동받았습니다. 와, 정말 감동받았어요. 네. 어떤 포인트로? 진짜요? 어디에서? 보통은 그 말씀하셨던 그 원래 기존의 관점, 왜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의 영역에 청년이 들어와서 일하지 않는가를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시고,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제 활동하는 그 다른 분들 만나면은 그런 고민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 하세요, 청년 활동가들이. 네, 많이들. 근데 그 관점을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의 어떤 모토이자 그 사명감 같은 거이기도 한데, 그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감동입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훈훈하다. 훈훈하다. 컨셉 이렇게 가져와. 이렇게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네. 마을 청년 얘기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그 집중을 하게 되는 게 너무 생경스러워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거는 활동 그러면은
뭐 여성 활동, 뭐 장애인 인권 활동, 환경 운동, 지역 뭐 공동체 활동 뭐 이런 식이었는데 청년 활동이라는 건 누구나 다 청년이었지만 우리가 청년으로서 그런 어떤 각 그 하위 분야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청년이 청년으로서 온전하게 어떤 청년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생경해서 잘 안 와닿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는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뭐랄까 이렇게 좋은 측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하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제 약간 마음 아픈 측면이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게 청년이 청년 고유의 문화와 활동, 자기 정체성에 더 집중한다는 거는 이제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이제 청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하위 문화처럼 그들만의 이제 활동이 자꾸 집중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제 현 사회가 청년이 자꾸 청년이라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는 그 좀 척박한 토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런 저기도 드네요. 어쨌든 이제 저는 그 지역 청년 활동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나눠보고 이제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 활동가 정말 소중한 보기 드문 청년 활동가가 이렇게 저희를 만나주고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총 5회에 걸쳐서 일단 도봉 청년의 삶이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룹이 어떤 분들이신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청년 인정인 저희 단체에서 저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홍준 선생님 2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최인설 대표님, 아는 형, 동네 형. 네, 동네 형이죠. 동네 아는 형. 네. 그리고 실명을 다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뭐 아니면 어떤 그룹. 네. 실제로 뭐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네. 있고 지금처럼 청년 단체의 대표를 하고 계신 분도 네. 있고 생청년이지만 지금 조금씩 지역 활동을 이제 맛보면서 여전히 대학생인 그런 청년들까지 이렇게 섞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 2번들과 생천형 약간이 네. 모여서 네네. 네, 청년 의제를 얘기하고 있군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간 이런 내용 꼭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혹시 추천해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추천해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일자리는 대부분은 이제 사업을 약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거나 아니면 온전한 조금 대학생을 갓 졸업한 청년이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자리들은 많이 있고 실제로 지금 이야기한 저희가 이제 그 토의하고 있고 같이 분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바로 합류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자리는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는 느끼는 건 이제 신입사원, 대기업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공간은 월급은 이제 쫙쫙 주면서도 이 청년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안전망을 제공해 주면서 기다려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역 활동 아니면 이 시민 영역에서도 어찌 보면 딱 바로 가서 그 책임지고 성과를 내고 뭔가를 막아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 줄 수 있으면서도 이들에게 생활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약간 요런 이제 일자리라든가 이런 좀 활동의 영역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역들을 생기게 하는 거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시민사회에서 그런 고민들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중한 청년들. 마을 자산화 어떻게 네. 네, 그렇죠. 시민 자산 중에 자산이 사실은 청년인데 소중한 자산이 저는요. 도봉에서 꼽힐 수 있도록 중년 아주머니 우리 같이 손잡고 고민해 보아요. 네.
그 나도 자산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전 부채예요. 네. 그 청년 인정 김태환 대표님하고 도봉 청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이어서 더 나은 도봉 시민사회분과의 신은옥 대표님하고 같이 시민사회 분야 또 얘기 나눠보시죠. 와. 그 시민사회, 네, 시민사회 하면은 촛불이 떠오르네요. 도봉에서도 촛불이 있었나요? 도봉에서 박근혜 퇴진 그 한참 촛불 운동했을 때 창동역에서 좀 힘있게 펼친 과정도 있었죠. 네. 네. 문화제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문화제. 네. 그 촛불을 만들어낸 시민들의 그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 시민사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시민사회 분야로 그 7월 20일에 신은옥 대표님이 프리포럼에 그 발제를 하셨잖아요. 네. 네. 발제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 프리포럼하고 관련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는지 얘기 좀 나눠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 사실 제가 프리포럼에서 그 대중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변화된 국면에서 우리는 진짜 잘하고 있는가, 뭐가 좀 어려운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새롭게 좀 모색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던졌었는데, 그날 사실은 좀 시간이 짧았죠. 프리포럼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도 이제 많이 받지를 못했고, 관심 영역 분야가 아니었는지 이 함께 논의하시겠다고 한 분도 한 3분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3분한테라도 좀 연락을 드리면서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바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프리포럼에서 저희 분과에서 그 제기한 문제들이 거기 참가하신 분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질문으로 와 닿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좀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본 포럼 준비하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질문은 다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 남아 있으니까 네네. 네, 다른 방식으로도 피드백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전제 자체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시민사회 이퀄 시민단체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제 시민사회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고민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약간 대표성이 과잉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그런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시민단체가 너무 시민사회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조차 좀 놓치고 언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다가서기가 너무 힘들다. 좀 그렇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 분과라든가 이 정체성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로라고 했을 때 저는 시민단체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초에 이제 저희 그 시민사회 분과에서 이 주제로 얘기를 했던 거는 정확하게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자라는 그 시작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었고 시민단체가 지금 또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볼까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시작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였냐면은 시민단체라고 할 때도 전반적인 이제 우리 시민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단체니까 또 좀 더 앞장서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단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포럼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프리포럼 때도 제기하려고 했던 거가 사실 이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진 거가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가 지금 어떻게 이제 확장되고 있고 그 구성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민들의 활동들이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다양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 나눠지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문제는 없는가 부족한 지점은 없는가에 대한 함께 좀 모색해보자라고 했던 거가 사실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거를 좀 확장시켜서 시민사회로 한 건 아니고요. 단체는 단체의 문제대로 좀 사실은 집중해서 별도로 고민해야 되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의 큰 그 운동을 함께 밀고 나가는 하나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본래의 취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프리포럼에서 이야기됐던 게 일반론적인 이야기였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여전히도 이제 계시는 분들은 이제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내 앞에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는 약간은 좀 이제 내 영역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시민사회 단체가 바라본 시민사회 환경을 얘기하신 거고,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하실 것은 시민단체가 그러면 이런 변화된 시민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거는 주어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시민사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다만 시민사회라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단체가 무엇을 하겠다. 단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 들으니까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계속 헷갈렸던 거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너무 큰 이야기라서 시민단체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A, B, C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네. 저는 컨퍼런스에서는 조금 주제가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조금 이렇게 구별돼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시민협력 플랫폼은 시민단체인가요? 시민협력 플랫폼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제는 약간 단체나 그룹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기획회의 때 이제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올해 다 열어놓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니까 올해는 시민사회 그룹이나 아니면 단체로 먼저 시작하자,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시민단체 내부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너무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등치되기 어려운 어떤 그 맥락에서는 조금 구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들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신은옥 대표님이 지금 그 시민사회 영역에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프리포럼에서 사실은 좀 이야기를 던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이전 시기에 그런 이제 시민사회 혹은 뭐 그 시민사회 주류라고 하면 사실은 시민단체 활동이었죠. 이전 시기야말로. 네. 진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펼쳐냈던 지역 활동이든 아니면 그 정치 활동이든 뭐든 간에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영역의 그 의제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펼쳤다라면은, 지금에 있어서는 제가 주목하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혁신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리고 관에서 주관하는 민간 협력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이제 마을 자치 사업이나 이런 혁신 사업들이 시민 단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 주민들과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개별 주민들이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사실은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기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이런 활동의 활로들이 열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 축으로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그건 저는 이제 확장이라고 보거든요. 이전 시기에는 단체별로 중심으로 된 이제 회원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합의한 어떤 이제 지역 주민들, 결합한 지역 주민들이 시민운동을 펼쳤다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각각의 이제 자기 삶에서 다양한 그 혁신 사업과 이런 영역, 민간 협치의 그런 이제 사업 속에서 이렇게 활동을 펼치는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어지는 지점들이,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 주민들이 시민으로서의 그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인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민들의 협력은 실제 강화되고 있는가. 이전 시기에는 그게 약간은 단체 연대 이런 것으로 사실 이제 좀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민 협력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민들이 생기는데 이 시민들의 협력은 사실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되게 변화된 지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는 촛불혁명에서 보여진 시민들의 진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딱히 뭐 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지속적인 이런 활동들을 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회를 바라보는 본인의 관점을 가지고 사회 변화의 주체로 나서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시민들과는 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시민들과는 또 어떻게 함께 연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은 단체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전반의 시민사회 운동들을 우리가 이제 저도 그냥 단체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리고 활동가로서 이런 시민사회 운동의 변화 지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운동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같이 토론하고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청년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 혹은 뭐 지역 활동 혹은 뭐 소위 얘기하는 운동권 조직에서의 어떤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뭐 활동가로서 필요한 청년이었다라면은 사실은 청년 그 자체가 운동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주체인 거고 그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란 영역, 새로운 운동 영역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시민사회가 그거를 담고 포괄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마을자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지난번 프리포럼 때도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마을자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일정 정도 행정에 의해서 이끌려지어지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민의 역량, 민의 역할, 민의 관점, 뭐 민의 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죠.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가 딸을 당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세다. 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참여연대 쪽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네.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뭐 거의 메이저급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근데 본인들이 얼마 전 거기 뭐 대표들하고도 얘기하다가 느낀 게 자기네들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최전성기는 박근혜 때가 최전성기였다는 거죠. 그때 후원금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딸을 할 일이 없어졌는데 그 안에서 참여연대의 역할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스타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비판적인 역할로 축소가 되어버린 예전에는 시민과 연대에서 뭔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면 지금은 비판적인 역할로 축소가 되어져 버렸고 시민들도 자기네들한테 원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가서 대신 소송해 가서 대신 앞장서서 데모해 이 정도밖에 요구를 안 한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럼 시민사회들은 오히려 예전에는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시민사회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딱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리고 시민사회는 알아서 관하고 뭐 일이 있거나 뭘 할 수 있으면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단체가 따라당하는 시민사회로부터 따라당하는 게 아닌가. 네, 저 혼자의 상상을 펼쳐봤습니다. 분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뭔가 참여연대가 뭘 하는 데인지 아니까 정확하게 쓰고 이제 안녕 이것도 가능하고 네 뭔가 알려진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시민단체가 지금 이제 시민단체의 전망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좀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제 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거를 계속 고수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안 되는 거를 하는 거고 자칫 잘못 보면은 이전에 해왔으니까 자기네 지분 단체를 위한 단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건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사실 중요하게 또 고민해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는 단체 대표로서 또 이제 고민이 드는 거는 그래서 이 단체의 전망을 잘 밝혀내는 데 있어서도 시민사회에 이 달라진 국면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체들이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제가 한 말을 한마디로만 하면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사회의 n분의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고민하는 것이 그 안에서 고민돼야 그렇죠. 고민 다시 돼야 된다. 그런 네. 말씀하시죠. 저 공감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결핵협회와 같이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핵이 이제 약간 못 사는 나라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굉장히 잘 나가던 협회였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그 먹는 수준도 괜찮아지고 이러면서 결핵이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조직은 이제 서서히 이제 조직 자체에 할 일이 줄어들고 이제 새로운 이제 먹거리. 근데 타이틀은 이제 결핵협회니까 과연 이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건강검진협회인가 거기가 원래는 기생충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먹거리를 찾아갔는데 약간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여전히 물론 이 사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규모가 이제 문제점인 서서히 이제 시민단체가 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랬을 때에 그럼 이제 시민단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풀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은 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 마을자치분과에서 어떤 걸 가져오셨었냐면 그 그러니까 중간지원 조직에서 생각하는 어떤 시민사회 쪽에 아쉬운 그 현상이 4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대표성이 부재한 거.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가 뭔가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지 못하다라는 거를 꼽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안에 인재들이, 그러니까 뭐 인재라는 게 엄청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활동가들이 잘 충원이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이 없다라는 것을 3가지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시민단체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봉구의 시민단체가 이런 현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그 시민사회분과에서 보시는 그런 도봉구 시민단체 현황은 요거랑 비교해서 어떠신 것 같으신지. 그 단체 대표성의 부재라고 하는 건 네. 어떤 걸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중간 지원 조직들이 반은 이제 반은 민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정말로 그 민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파트너들이 좀 많이 파워가 약해졌다. 예,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약간은 행정적인 제도가 변하면 좀 더 아름다운 마을 사업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마을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정체성으로는 그리고 그 포지셔닝으로는 그걸 제안해봤자 이제 별로 안 먹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시민단체 대표성을 지니는 시민단체가 그런 메시지들과 그런 요청들을 하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돼서 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아마 프리포럼에서 마을자치분과 그 발표 내용에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사회 단체가 사실은 뭐 대표성과 그다음에 그 역량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문제는 사실 뭐 한두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안에서 이제 방향성을 잘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저희가 분과 토론을 하면서 더 이제 얘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단체 대표성의 부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단체가 약화되고 단체의 그 활동성이 또 약화되고 그다음에 단체의 역량이 없고 사람이 없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문제 자체는 뭐냐면은 관의 사업이 그러니까 관 사업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관 사업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개별 주민들에 대한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단체도 그냥 그 주민들 중에 n분의 1이라는 건 거예요. 네, 예. 네. 뭐 이거는 그 부분은 조금 입장이 다르실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요인 자체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뭐 그만큼 시민 단체가 그 역할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건 거고, 아니면 이거를 뭐 나쁘게만 볼 이유가 아니라 더 그만큼 주민들이 확장되는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 거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현실적인 그 지금의 소위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혁신 사업들에 진행되는 모든 방향성은 시민 단체조차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업의 참여자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한 지적 네,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사회 단체한테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는지, 그럼 이게 만들어지려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실 고민 필요하죠. 그 시민단체가 관 사업을 받는다는 것이 그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그 저해하는 그런 일들은 아닌가요? 네, 저 그런 부분에 일정 있다고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관 사업을 받지 않고 그 시민들을 그 분야에 뭐 쉽게 말하면 뭐 물일지 아니면 플랫폼일지 그 안에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관 사업은 관 사업대로 가고 시민 단체가 시민들을 이렇게 아우러서 뭔가를 판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그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관 사업들이 그냥 관의 행정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사실은 자치 활동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 영역과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따라시키는 거야. 시민단체를. 아니, 근데 뭔가 이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단체가 왜 단체를 지원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잘 설명을 못 해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전에 관변단체들 우리가 소위 관변단체들은 아예 법이 있잖아요. 그 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기반을 만드신 어떤 단체로서 뭔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시민단체는 왜 창교육학부모를 돈을 들여서 저 단체에 뭔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야 다 이제 이해를 하지만 이제 왜라고 할 때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돈이 흘러가거나 지원이 가거나 그리고 사실은 지원이란 말조차도 위에서 아래로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돈을 같이 쓴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라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지원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단체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그런 구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원이 아니었으면 지원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 역시 예상한 대로 시민사회 분야의 논의는 깊고 무겁군요. 얘도 뭔가 하는 걸로. 뭔가 하는 걸로. 네. 시민사회의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된 이제 계기가 사실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협치도 이끌어내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력, 자치력도 이끌어낸 계기가 됐는데 이제 오늘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또 시민단체의 역할이 이제는 달라져야지 되는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네요. 네. 네. 이게 아마 제가 발표한 게 좀 미스였던 것 같아요.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인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제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자꾸 단체 대표여서 제가 그런가? 아니면 저희 준비한 분과위원들이 다 단체 대표여서 그런가요? 다 단체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이 되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어떠세요? 그 청년
에서는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때도 듣고 지금도 이렇게 들으시고 그런 고민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그 지역에서 청년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도 고민 이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청년 활동도 실은 지금으로서는 좀 그 청년 활동이라고 하는 어떤 딱 독립적인 걸로 존재한다고 보여지지만 실은 시민사회 활동이기는 한 거예요.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지금은 좀 독창적이고 등장한 지 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경하고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청년활동도 시민사회활동 안에 들어가서 또 같은 그 색채와 같은 온도를 가지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했었던 거는 청년 파트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처럼 그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어떠한 그 예를 들면 뭐 모니터링, 감시 활동, 정책 뭐 이런 활동들 아니면 지금 현안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 급한 현실 뭐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가 현재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 저희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도봉구 안에서 청년과 관련된 의제 중에 현안에 대응하지 않고 더 미래에 더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어떻게 찾아내고 제시할 건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해야 하는 고민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닿아 있다고. 단순히 청년이니까 한다 이런 고민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바뀌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촛불 얘기하셨지만 그 촛불 집회 때 제가 목격했던 광경은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다 쏟아져 나와서 자신들이 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오긴 했죠. 근데 그 관점이라던가 기본 가치관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목표를 다르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 가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러면 그때 쏟아져 나왔던 그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담아서 어느 구조를 세팅해서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 너무나도 다양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때 쏟아져 나왔던 내용들이 이거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 다음 시민사회의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 그 얘기 듣고 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고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청년 활동을 하는 청년 활동가 입장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점점 시간이 갈수록 논의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다음 또 만날 시간이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청년분과 시민사회분과 얘기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의 청년분과 시민사회분과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봉 드로잉은 도봉구 시민사회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논의를 모아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도봉 청년분과 김태환님과 시민사회분과 신은옥님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희정, 최인설, 진행 홍은정, 연출 박영록, 기술지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기획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위원회, 제작 도봉시민협력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례 없는 폭염을 견디고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간답니다. 오늘은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과 눈 맞춰 보세요. 도봉 드로잉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